제1과 나의 생활 1항 살다가 보니 적응이 됩니다.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외국 생활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불편한 것은 없어요? 글쎄요. 처음에는 외국 생활에 겁이 많이 났었는데 살다가 보니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집이 이태원이라고 하셨지요? 거긴 시내와 가까워서 살기 편하시겠어요. 편하긴 한데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길까 생각 중이에요. 그럼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 아주 조용하고 주변에 외국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럼 한번 가봐야겠군요. 이항 저희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들으십시오. 제임스 씨, 오늘 저한테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나는데 같이 가실래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마리아 씨가 그렇게 말하니 궁금하네요. 어떤 분인데요?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마리아 씨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군요. 네, 그분은 정말 저희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계시다니 마리아 씨가 정말 부러운데요. 가면서 그분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삼항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들으십시오. 전 요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할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저도 계획을 세우기는 하죠. 그런데도 하지 못한 일이 산더미처럼 쌓일 때가 있어요. 무조건 계획만 세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면 덜 중요한 일은 버리세요. 그래야겠어요. 전 일을 할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지도 않고 계획만 세웠거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일 중요한 일부터 순서를 정해놓는 게 좋아요. 사항 다른 사람도 도와가면서 살아야겠어요. 들으십시오. 이번 토요일에 시간이 있으면 저하고 양로원에 가지 않을래요? 양로원이라니요? 봉사활동 다니세요? 봉사활동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와 놀아드리는 거죠, 뭐. 좋은 일 하시네요. 저도 봉사활동을 한다 하는 게 용기가 안 나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보통 다 그렇지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고 생활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저도 이젠 다른 사람을 좀 도와가면서 살아야겠어요. 제2과 사람의 성격 1항 수줍음을 많이 타는지 말이 없어요. 들으십시오. 요즘 학교 생활이 어때요? 이제 반 친구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네, 반 친구들이 모두 성격이 좋아서 금방 친해졌어요. 특히 에릭 씨는 성격이 참 좋던데요? 맞아요.
그분은 성격이 활달하고 적극적이어서 사람들을 금방 사귀어요. 참, 그런데 요코 씨는 어떤 분이에요? 수줍음을 많이 타는지 말이 별로 없어요. 네, 요코 씨는 낯을 좀 가리는 편이에요. 처음엔 친해지기 어렵지만 지내다가 보면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요? 첫인상은 좀 차가워 보였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항. 상상력만 풍부하면 뭘 해요? 들으십시오. 영수 씨, 지난 주말에 면접 보러 가시더니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직 결과는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 씨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실 거예요? 계속 공부하실 거예요? 글쎄요. 전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남들과 똑같이 회사에 취직하고 싶지는 않고요. 마리아 씨는 호기심도 많고 상상력도 풍부하니까 그런 점을 살려서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력만 풍부하면 뭐래요? 회사 생활이 제 적성에 안 맞는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마리아 씨가 바라는 것처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있을 거예요. 삼항. 일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해요. 들으십시오. 어제 생일 파티 정말 즐거웠어요. 어제 보니까 마리아 씨 친구분이 참 많던데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정희 씨도 너무 일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과 모임을 자주 만들어 보세요. 전 마리아 씨가 참 부러워요. 성격도 명랑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려서 친구가 많으시잖아요. 제가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다 보니 성격이 그렇게 됐나 봐요. 전 외동딸로 자라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좀 부족해요. 어릴 때는 친구들하고도 많이 싸웠지요. 그래도 정희 씨는 저와는 달리 한 번 일을 시작했다 하면 끝까지 열심히 하시잖아요. 사항. 귀 기울여 듣지 않으세요. 들으십시오. 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는데 좀 어떠세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치료가 잘 끝나서 어제 퇴원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혈압이 높으신데 성격도 급하셔서 가끔 화를 내시면 쓰러지실까봐 식구들이 걱정하곤 해요. 저희 아버지도 미선 씨 아버님하고 성격이 비슷하세요. 그런 분들은 명상을 하면 좋다기에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도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으세요. 저희 아버지도 타고난 성격이 어디 고쳐지겠냐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말을 잘 안 들으세요. 그러시다가 또 쓰러지실까봐 걱정이에요. 제3과 일상의 문제. 일항. 교환을 하고 싶어요. 들으십시오. 서울전자고객센터지요? 지난주에 거기서 벽걸이 TV를 샀는데 교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실에 놓기에는 너무 커서요. 지난주에 사셨다고요? 이미 설치한 물건은 교환이 안 됩니다. 산지 나흘밖에 안 되었는데요.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인수증을 드릴 때 설치 후 교환이나 반품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설치를 해놓고 보니 거실 분위기에는 맞지 않아서요. 매장에서 볼 때하고는 다르던데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2항. 그렇게 시끄러워서야 어디 쉴 수 있겠어요?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연세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난주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저녁마다 아파트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그 시간에 산책이나 운동을 하시는 주민들을 위해 음악을 켜놓습니다. 그래도 밤 9시까지 음악을 틀어놓는 건 너무 심하지요. 그렇게 시끄러워서야 어디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어요? 시간은 지난번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전체 회의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해도 개인의 피해를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삼항.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들으십시오.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오늘은 너한테 말을 해야겠어. 무슨 얘긴데? 망설이지 말고 얘기해봐. 요즘 너 때문에 며칠 잠을 설쳤더니 병이 날 것 같아. 왜? 무엇 때문에 그래? 난 조심한다고 음악도 헤드폰으로 듣는데. 너는 음악도 너무 크게 듣잖아. 그런데다가 기숙사에 늦게 들어와서 계속 부스럭거리니까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한 방에서 같이 지내려면 서로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 알았어. 내가 본의 아니게 내 생활에 방해가 됐구나. 그런데 큰일이다. 난 밤 시간에 일이 더 잘 되는데. 사항. 하숙비 반을 돌려주셔야지요. 들으십시오. 아주머니, 제가 다음 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서 아르바이트 하는 곳 가까이로 하숙을 옮기려고 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하더니 정말 잘 됐다. 그동안 정들었는데 섭섭하네. 저도 그래요. 그동안 잘해주셨는데. 그런데 제 하숙비 남은 것 좀 돌려주셨으면 해요. 그래야지. 지난달에 3달치를 한꺼번에 냈으니까 2달치를 빼고 1달치를 돌려줄게. 오늘이 15일이니까 이번 달 것도 반은 돌려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새 하숙집 하숙비를 낼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미리 말을 했어야지. 그랬으면 나도 빨리 새 하숙생을 구하고 얼마나 좋았겠어? 제4과 현대 한국의 문화 1항. 스트레스도 풀 겸 노래방에 갈까요? 들으십시오. 시험이 끝났으니 스트레스도 풀 겸 오늘 노래방에 갈까요? 네,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노래방을 좋아한다던데 영수 씨도 노래방에 자주 가세요? 친구들을 만나면 영화도 자주 보지만 친구들과 스트레스도 풀 겸 노래방에 갈 때도 많아요. 그런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걸 아주 좋아하나 봐요. 한국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음식도 잘 먹고 신나게 놀아야 모임이 잘 끝났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즐길 만한 놀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저도 친구들을 만나서 주로 영화를 보거나 차를 마시는 거 말고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종류나 공간을 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항. 이젠 저도 뜨거운 음식에 익숙해졌는걸요. 들으십시오.
이 음식은 뜨거우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드세요. 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젠 저도 뜨거운 음식에 많이 익숙해졌는걸요. 한국 사람들은 맵고 뜨거운 음식을 아주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는 후후 불어가면서 먹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먹을 때 소리가 나기도 하지요. 그리고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말할 때는 재미있어요. 어떻게 뜨거운 음식을 먹는데 시원하다고 하는 거죠? 그건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땀을 흘리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 기분을 알 수 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 비하면 한국 문화를 많이 이해하게 됐지만 아직 그런 느낌까지는 완전히 알기 어려워요. 삼항.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던데요. 들으십시오. 며칠 전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고등학생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정말 알아듣기 어렵던데요. 세대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아니, 뭐라고들 했는데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세요? 대화 내용은 주로 인터넷이나 연예인 이야기인데 사용하는 단어들을 많이 못 알아듣겠던데요. 게다가 서로 이야기하면서도 어찌나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받던지 그것도 놀라웠어요. 요즘 새롭게 나오는 인터넷 용어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웨이시 나라에서도 세대 간에 쓰는 말이 다릅니까? 한국이건 다른 나라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있으면 세대 간 번역이 필요하다고들 할지도 모르죠. 사항. 바쁠 텐데 동호회 활동도 해요? 들으십시오. 얼굴이 새카맣게 탄 분이 어디 다녀온 모양이군요. 네, 이번에 우리 동호회에서 전남 완도 쪽으로 답사를 갔다 왔어요. 그쪽이 새를 관찰하는 대로는 그만이거든요. 회사 일이며 공부며 다 하려면 바쁠 텐데 동호회 활동도 해요? 너무 벅차지 않아요? 동호회에 나가면 회원들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정희 씨는 언제부터 그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색다른 취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새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직접 키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새를 키우면서 새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여간 재밌지 않아요. 제5과 시간과 변화. 1항.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들으십시오. 지난주에 발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미래의 생활이라는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그래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미래에는 우리 생활이 더욱더 편리해질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게 있었어요? 신기한 게 많았어요. 냉장고만 해도 지금보다 더 편리해져서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냉장고 문에 안에 있는 재료의 목록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산지 같은 정보가 표시돼요. 게다가 재료가 다 떨어지면 주문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아니,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다가는 사람들 할 일이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항. 요즘은 맞벌이를 안 하고서는 생활하기 힘들어요. 들으십시오. 결혼정보회사가 뭐예요? 신문과 잡지에 광고가 많이 나던데요.
쉽게 말하면 중매 회사예요. 결혼 정년기의 남녀들에게 배우자를 소개시켜주는 회사지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 광고가 자주 나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결혼 정보 회사를 이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배우자를 만나기가 쉬우니까요. 얼마 전에 신세대 결혼관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에 의하면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관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대요. 맞아요. 나도 전에 비슷한 기사가 난 걸 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맞벌이를 안 하고서는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젊은 남자들이 직장을 가진 여성을 선호한다고 하더군요. 삼항. 감시 카메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요. 들으십시오. 저는 요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를 볼 때마다 누군가 내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해요. 저는 반대로 감시 카메라가 보이면 안심이 되는데요.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감시 카메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요. 아무래도 행동에 제약을 받으니까요. 사람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네요. 이것이 악용될 경우에는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글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사항. 오래 있다 보면 변화를 못 느끼는 법이에요. 들으십시오. 예전에 비하면 사람들 모습이 다양해진 것 같아. 전에는 까만색이나 회색 정장에 짧은 머리 모양을 한 회사원들이 많더니 이젠 그렇지도 않은데? 관찰력이 좋다. 나는 잘 못 느꼈는데. 난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달라진 걸 금방 알겠어. 너처럼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변화를 잘 못 느끼는 법이야. 그런가 봐. 나도 처음 왔을 때는 신기한 게 많았는데 요즘은 달라진 걸 별로 못 느끼겠어. 한국인의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살아보니까 어때? 뭐랄까? 보수적인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 요즘은 결혼이나 아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